조교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가요? 조교님께서는 학생들이 학과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약간 담임 선생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교님은 학과와 학생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끔씩은 따끔한 조언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따뜻하게 관리도 해주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학과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조교 선생님한테 문의하시면 친절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일 체감하는 부분은 수강 신청에 만약에 전공에 실패하면 증원을 해주세요. 그런 일도 많이 담당을 하시고 각종 서류 같은 부분도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교님은 저희 과의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일부터 잡일까지 모두 다 해주시는 분인데 공지사항 다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요청하시는 업무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일을 다 조교님께서 맡아주시는 것 같아요. 학과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조교님을 안 거치는 일이 없어요. 저희 학생회가 하는 일들도 다 조교님한테 한 번씩 검수를 받거나 조언을 구할 때가 많고 그래서 막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궁금한 거 생기면 과사로 문의를 해라. 조교님이 과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모든 문의도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저희 조교님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히 다 신경 써주시는 조교님이 많이 없으세요. 또 저희 조교님 굉장히 얼음왕자 같은 그런 면모가 계시긴 한데 또 내면은 엄청 따뜻하신 분이거든요.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거절하시고 그럴 분 아니시니까 어렵지 않게 도움 잘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조교님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까요? 하나, 둘, 셋. 조교님 사랑합니다. 성적 장학금 받으려면 몇 학점 이상 받아야 하나요? 성적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수과라서 정확하게 학점이 얼마 정도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수석이나 차석 정도 들었을 때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수석이나 차석인 분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그 순위가 뒤에 있는 분한테 밀려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동기들과는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학이라는 첫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친해지지? 거기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다른 친구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편하게 다가가셔도 괜찮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사실 저는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뭐랄까 좀 들이대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먼저 가서 뭐 연락도 해봐도 좋고 아니면 밥 같이 먹자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사실 이러려면 좀 구실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뭔가 딱 보자고 말할 만한 이유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친해지기 어려워하는 신입생분들을 위해서 대면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공약으로 건 부분이기도 한데 1, 2, 3학년이 아마 같이 조를 이뤄서 같이 할 것 같고 여러 미션들을 저희가 진짜 겨울방학부터 정말 막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하시면 아마 더 많은 동기, 더 많은 선배들이랑 친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동기들뿐만 아니라 선후배들과도 친해질 수 있고 미션을 하면서 재밌게 친해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모두 많이 참여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먼저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친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를 소개받아서 친해지면 정말 좋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선톡을 하는 겁니다. 관심사가 맞지 않아도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는 운동으로 친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고 박으면서 또 친해지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톡, 운동 기억하세요. 보통은 뭐 조별과제 같이 해서 맞아. 끝나고 뭐 술 한잔 할까요?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팀플이 문화부장님이랑 부학회장님이랑 이거 셋이서 팀플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팀플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되게 다들 어색한 상태였는데 끝나고 브릭스 피자 가서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친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신입생이라면 학기 초에 궁금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요. 꽈팅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꽈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앞에서
찍고 계신 카메라 그 문화부장님이 커팅을 해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커팅을 어떻게 하나요? 잠깐 초대해서 저희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좋아요. 문화부장님 카메라 앞으로 나가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또 인사팀이랑 또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과팅은 친목질의 끝판왕이라고 친구 많은 애들이 이 과팅을 잘 조성하기 때문에 일단 친구 많은 애들한테 좀 달라붙는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과팅은 주선자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마당발인 친구가 있거든요. 부학회장님이 진짜 마당발이었는데 맞아. 이분이 정말 많은 과팅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맞아, 맞아. 갑자기 어느 날 수교 가서 물어오고 가정교과 가서 물어오고 정말 황새가 아이 물어오듯이 정말 이렇게 주선자가 한 분이 계시면은 그분이 많이 주선을 해주시고요. 뭐 과팅을 가면은 보통 어떤 일을 많이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가서 앉아서 친구 만나듯이 뭐 술 마시고 밥 먹고 하면서 얘기하다가 뭐 땡기면 노래방 가고 정말 친구들끼리 놀듯이 편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과팅은 아무래도 과대가 좀 많이 잡아서 오는 편이고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편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참여를 하려면 발 빠르고 손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 나 하고 바로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너무 고민을 깊게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간다고 해서 꼭 무조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기회잖아요. 사실 대학교 1학년, 2학년 아니면 언제 또 맞아요. 해보겠어요, 나는 사실.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최대한 많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경험입니다. 다른 학과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교직 수업에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같은 교직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팀플을 하게 될 때 더 다가가서 친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양 과목 같은 데서 다른 학과 학생들을 만나거나 또는 이제 교직 과목은 저희 사범대 학생들끼리 들어가지고 그런 데서 팀플을 통해서 좀 친해지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마침 또 체육부장님은 작년에 그 동아리 활동 좀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한울림이라는 사범대학교 밴드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른 과 학우분들을 만나서 악기도 배우고 에너지도 많이 얻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모집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으니까 2학기 때 들어와서 같이 활동해요. 보통 팀플을 통해서 많이 친해지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 케이스이긴 한데 보통은 이루리 메시지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이랑 친해지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어땠냐면 조별 과제를 교수님께서 팀을 따로 정해주시지 않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열심히 듣는 친구를 일단 탐색을 했어요. 누구를 나의 팀으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뭔가 열심히 필기하는 되게 착실한 여학생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다. 쟨 내 거다. 해가지고 제가 이루리 메시지로 혹시 조별 과제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같이 강의를 듣기로 한 친구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죄송한데 같이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 민망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께서 정말 너무 착하신 분이셔서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나머지 카톡 아이디라도 알려주시면 우리 친해지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학과 친구인데도 교육학과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같이 친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과생 친구 사귀는 방법은 또 동아리가 있어요. 또 진짜 전교생들이 다 모이는 곳이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는 마당발로 살고 싶고 모든 과를 내가 섭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동아리 하시는 거 정말 추천하고요. 대학교 조별 과제가 그렇게 힘든 건가요? 조별 과제는 정말 양날의 검인데요. 여러분이 버스 기사가 되실 수도 있고 버스의 승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역할 분배를 잘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다면 꼭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다 1인분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닌 사람도 정말 많고 제출 그냥 안 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서 근데 누구랑 팀플을 하느냐가 좀 제일 큰 그거일 것 같아요. 근데 또 나름 팀플의 재미도 있잖아요. 사실 혼자 개별 과제보다 다른 매력도 있으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혹시라도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막 어떡하지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따끔하게 말을 해주세요. 이거 여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별로 과제로 교수님이 내주시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양이 혼자 할 수 없는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별 과제로 많이 내주시는데 사실 교수님이 내주는 것만 착실하게 잘하면은 어렵지 않은데 악명이 높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팀플이기 때문이죠. 또 사람이 문제죠, 항상. 네, 사람이 문제죠. 좀 빌런 같은 사람들 만나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제 1인분 할 거 내가 2인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버스 기사 해서 팀원들 멱살 잡고 끌고 가고 막 이런 경험 안 해보실 수 없을 거예요.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끝나면 보람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화났던 힘들었던 경험이 뭐였냐면 두 분이서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두 분 다 이제 굽히실 생각이 없으시고 저는 혼자서 가운데에서 하실 거예요. 아 이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셨죠. 이러면서 가운데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꿀교양 추천해주세요. 제가 들었던 교양 중에서는 실사고시 파노라마라는 교양 강의가 있었는데 이 강의가 되게 좋은 점이 가부제라서 통과만 하면은 되는 거라서 되게 편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따로 없고 다 과제로 대체를 해주셨고 매주 과제가 있긴 한데 A4 용지 5줄 정도로 짧게 소감을 써서 내는 과제였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교양 중에는 없고요. 들은 바로도 문학과 영화가 있는데 거기가 중간 기말이 없고 기말에 영상만 제출하면 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1학년 2학기 때 들었던 최진호 교수님의 매스컴과 사회라는 과목입니다. 그 강의는 이제 주로 내용이 우리 사회에서 매스컴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강의 내용도 훌륭하지만 특히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분이셔가지고 저는 이 강의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한번 꼭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추천드리자면 자연재해와 인류의 미래 그리고 인간과 환경 두 가지 과목 추천드립니다. 지구과학 1, 생명과학 1 정도의 기본 내용이라 쉽게 배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진로와 리더십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제가 들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가부제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어떤 글쓰기 과제? 그 정도 분량만 채워서 내면 출석만 어느 정도 하면 그냥 다 패스를 주셔서 저는 그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가부제 과목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맞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표가 맞으시다 하면 무조건 담는 거를 추천드려요. 지금 신입생분들은 2학기부터 스스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수강 신청 꿀팁 알려주세요. 저희 교육학술부가 하는 일이 신입생분들 수강 신청입니다. 저희가 수강 신청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전화 받으신 분들은 제 목소리가 익숙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강 신청 꿀팁을 몇 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먼저 드릴 꿀팁은 신입생 때와는 다르게 재학생분들은 예비 수강 신청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미리 수강 신청할 과목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놓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수강 신청 기간 이전에 예비 수강 신청 기간이라고 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에 놓치지 않고 반드시 예비 수강 신청을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비 수강 신청 기간에 놓치신 분들은 과목 코드랑 분반을 미리 적어놓고 빠른 수강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 신입생 수강 신청 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입생분들 수강 신청을 진행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 경험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로그인을 보통 딱 00초가 되면은 로그인 버튼을 누르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아이돌을 좋아했었어서 티켓팅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는 트래픽이 몰리면은 로딩이 느려지기 때문에 58초나 59초에 로그인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그래서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수강 신청 때도 59초에 딱 로그인 버튼을 눌렀는데 그때 완전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너무 00초가 되기 전에 로그인 한 걸로 인식이 돼서 그런 식으로 로그인이 되면은 그 과목 옆에 원래 신청 버튼이 떠야 되는데 그 버튼이 뜨질 않는 거예요. 그 시간 전 접속으로 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참사를 막고 싶으시다면은 반드시 그 시계에 00초가 뜨는 걸 확인을 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또 수강 신청을 할 때 사람마다 갈리는 게 어느 서버 시간을 이용해서 수강 신청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요. 뭐 누구는 네이버 시계가 가장 빠르다.
누구는 네이비즘 사이트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비즘을 애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꿀팁을 또 말씀드리자면 네이비즘 서버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에 검색창이 있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강원대학교를 치셔서 강원대학교 시간에 맞는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며칠 전에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고등학교 선생님과 대학교 교수님은 많이 다른 느낌인가요? 네,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학술적인 부분에서 멘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다르다 생각하는데 약간 무거운 분위기가 있다? 위험이 있으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자주 만나고 접하게 되는데 대학교 교수님은 그에 비해서는 수업할 때 외에는 자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학번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대면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뭔가 가까운 존재 같잖아요. 그리고 막 팬이 돼가지고 열성팬을 해도 되고 막 그러는데 교수님은 아무래도 조금 격식 있고 좀 권위 있고 전문적이고 이런 느낌이 좀 더 있으세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들 질문을 하거나 말 걸면 되게 좋아하시고 이러니까 궁금한 점 편하게 여쭤봐 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들도 저희랑 잘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게 수업 들어보면 다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뭐 엄청 위압감 있게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 과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약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저희가 한 반을 맡아서 저희를 전담해 주시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친밀감도 느껴지고 정말 부모님 같은 느낌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물론 교수님들도 부모님 같은 분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뭔가 전공 지식을 가진 전문적인 학자분들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친밀감보다는 약간 존경스러운 마음이 더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교수님들이 선생님과 많이 다른 점이 교수님들은 저희를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가르치는 것이 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게 교수님들을 선생님처럼 대할 때가 있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례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저희 학과 교수님들은 보통 이제 교육 쪽에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선생님 같은 부분이 많으신데 교양에서 만나는 교수님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 유의하셔가지고 교수님 대할 때 예의 있게 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입생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일단 저희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와봐서 느끼는 거지만 일단 사람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네, 저는 정말 어떻게 된 이상 여기 온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국어교육과 오신 거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같이 한번 힘내서 올 한 해 잘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들은 공부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들아 즐겨라! 본인 즐기셨나요? 저 좀 즐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되게 학생회라고 하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저도 신입생 때 실제로 학생회 분들한테 뭘 여쭤보고 할 때 되게 조심스럽고 연락드리기 어려웠었는데 정말 저희는 그런 학생회 임원 이런 마음보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선배의 마음이 훨씬 세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밥을 먹고 싶다, 카페 가고 싶다 이럴 때는 신입생분들 또 항상 열려 있단 말이에요. 전화를 주시던지 카톡을 주시던지 문자를 주셔가지고 선배님 밥 사주세요 하면은 싫어할 선배 없습니다. 저희는 신입생분들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입학 축하합니다. 입학 축하드립니다. 저도 1학년 때는 선배들 좀 너무 어렵고 그랬는데 사실 선배가 되고 보니까 후배들 너무 그냥 귀엽고 맞아요. 더 저희도 너무 친해지고 싶고 그런 맛도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언제 한번 꼭 밥 먹자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맞아요, 주셔도 맞아요. 저희는 전혀 부담 같은 거 없고 오히려 저희 솔직히 너무 기다리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프로 알바몬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불러만 주신다면 정말로 이렇게 기꺼이 이렇게 밥 사드릴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후회 없는 대학 생활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신입생 여러분, 일단 저희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1년 동안 저희 다음 학생회가 많은 행사 및 좋은 추억들을 남길 수 있게 알차게 기획을 했으니까 여러분 대면 활동 때 봐요. 여러분 구간. 승리야 몰라? 네, 제가 올해 장난이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아, 나도 하는 거야? 자기 소개는 안 해? 아